안녕하세요, 맛조개입니다.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 컴백의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최근 바이든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 기자회견은 청와대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 기자회견에서 웃긴 것은 기자들은 불러놓고 그들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기자회견인가? 바이든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지지를 받고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든의 백악관의 유튜브 채널은 조금 이상합니다. 채널 속 동영상을 보면 그 채널이 흔들릴 정도로 싫어요 버튼이 많이 눌려 있습니다. 그리고 조회수 역시 엄청나게 적습니다. 미국의 인구수를 생각했을 때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들을 고려해도 일이나 된 동영상이 고작 5만 분이 안 된다는 것은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미국 대통령 중 역대로 지지를 받으면서 된 대통령 치고는요, 아무리 정책 관련 영상이 재미없다 하더라도 미국 대통령이라는 자리 특성상 10만은 넘는 게 정상이겠죠. 물론 초반의 동영상은 조회수가 엄청나게 많지만 그 속을 보면 싫어요 버튼이 엄청 눌려 있습니다. 이 정도면 솔직히 사익을 추구하는 유튜브였다면 유튜브를 지속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역대 최고 지지를 받고 오른 대통령인데 왜 그럴까요? 여기서 지금 바이든에게 독재자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대통령령 때문이죠. 바이든은 고작 2주에 40건 이상의 대통령령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과거 트럼프 정권이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대통령령을 냈습니다. 그 개수는 220개였죠. 그런데 2주 만에 40건이 넘는다? 이러한 모습은 바이든은 침해설이 사실이었나? 의심이 갈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바이든은 취임 전에 트럼프 정권이 가장 많은 대통령령을 낸 것을 비판했습니다. 미국은 민주주의다. 법률을 의회가 만드는 것이고 대통령이 대통령령을 많이 쓰는 모습은 좋지 않다. 대통령령을 많이 쓰는 대통령은 독재자이다. 이러한 이유에 트위터에서 독재자 바이든이라는 해시태그가 유행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겨울에는 백악관에서 보고 싶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트위터도 눈에 띄더군요. 아무튼 이렇게 대통령령을 남발하는 것에 코로나와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또한 바이든은 일주일 동안 재직했습니다. 그는 45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그것 중 7개는 이민자를 위한 것이었고 흑인들을 위한 정책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흑인 지지자들은 그를 처벌해야 합니다. 라는 의견도 존재하죠. 또한 문제가 되는 것은 단순히 대통령령을 많이 냈다는 것이 아닙니다. 위에도 말했듯 흑인을 위한 정책이 하나도 없다. 이는 바이든이 공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분단된 미국을 다시 통일시키겠다라는 공약을 내세웠죠. 하지만 지금 바이든이 내세우고 있는 대통령령의 내용을 보면 오히려 갈등을 더 크게 만들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제, 트럼프 대통령 컴백의 기술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에 새로운 사무실을 차렸습니다. 여기에 최근 케빈 매커시가 트럼프 대통령을 찾아왔죠. 케빈 매커시는 공화당 하원의 리더입니다. 여기서 2022년 중간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협력을 요청한 것입니다. 매커시는 공화당의 승리에 협력해주세요 하고 트럼프에게 지원 요청을 한 것이죠. 얼마 전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애국당이라는 신당을 만들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많았죠. 트럼프가 자신을 배신한 공화당을 버리고 새로운 당을 만들 것이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신당을 만든다고 하면 가장 크게 득을 보는 것은 민주당일 것입니다. 미국의 정치판은 민주당, 공화당 이렇게 양분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지금 공화당에 인기인이 없습니다. 크게 이목받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거기서 트럼프 대통령까지 신당을 만든다면 트럼프 지지자들은 당연히 트럼프 신당을 지지할 것이고 많은 공화당 지지자인들도 이 당을 옮겨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 공화당원들의 79%가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가 받은 7,300만 표의 힘, 미 공화는 벌써 차기 대선 게임, 트럼프 가도 트럼피즘은 남는다. 트럼프의 영향력은 공화당 이상임이 확실합니다. 이렇게 신당이 생기면 공화당이 민주당을 중간선거에서 이길 수가 없겠죠. 거기서 서둘러서 메카시가 트럼프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죠. 신당 만드는 것을 그만둬주세요. 공화당을 도와주세요. 여기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단함에 다시금 놀랐습니다. 물론 신당을 만들어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겠지만 여기서 신당을 만든다면 신당은 공화당과 지지자를 양분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공화당이 트럼프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림을 만들게 된다면 지지자를 양분할 필요도 없거니와 트럼프는 아직 공화당은 자신이 컨트롤하고 있다. 공화당 속에서 자신이 건재함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죠. 또한 공화당 상원의원 대표인 맥코널,
자신의 인기로는 공화당을 이끌 수 없다는 걸 알기에 이러한 생각에 동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공화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지를 요청하는 것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의 상하원을 장악한 거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주지사들의 지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지사들의 지지를 못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면 미국에서 주지사 선거도 열릴 것입니다.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하는 주지사를 늘릴 생각인 것이죠. 대표적으로 아칸소의 주지사 선거에 트럼프 대변인이었던 세라 샌더스가 출마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다른 주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공화당에서는 역시 트럼프의 영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여기서 베스트셀러 트럼프 룰즈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철학을 담긴 책을 쓴 작가의 사설 트럼프 컴백의 시작, 트럼프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계획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하고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끈질기다. 세계 역사상 가장 끈질길 사람일 수도 있다. 트럼프의 성공의 비결은 컴백의 예술이다. 죽었다고 포기할 때마다 역대 최대의 컴백을 한다.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레몬을 레모네이드로 만들 방법을 찾는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업을 하면서 자기 소유의 회사를 4번 파산시킨 경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이런 파산에서 부활을 하고 있죠. 물론 파산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닐 수도 있지만 파산을 할 때마다 다시 살아나는 모습은 트럼프가 여러 도전을 하고 이 도전이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서는 강인한 사람이란 걸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런 트럼프 대통령에게 문제는 2월 8일에 있을 탄핵 재판이죠. 이런 탄핵 재판에 트럼프 오피스는 공식 서명을 냈습니다. 헌법 위반이다. 대통령이 아닌 민간인이 된 트럼프를 의회에서 탄핵시킬 법적 근거가 있나? 미국 헌법에서는 미국 의회가 대통령을 탄핵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대통령입니다. 지금의 트럼프는 민간인이고요. 아무튼 이런 트럼프 탄핵 재판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의원의 3분의 2가 동의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민주당 의원이 전체 동의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공화당에서 17명이 찬성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탄핵 재판은 무효이다, 헌법에 어긋나니 하면 안 된다라는 의견서를 냈을 때 민주당은 탄핵을 해야 된다는 것에 전부 동의했지만 공화당은 오직 5명만 동의를 했습니다. 이걸로 공화당은 많아봐야 5명 정도가 탄핵에 동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는 이 탄핵 재판을 헌법에 어긋난다고 말하지만 그래도 진행하게 된다면 이 탄핵 재판에서 저번 부정선거는 어땠냐라는 의견을 낼 것이라고 합니다. 텍사스 주에서의 재판도 제대로 의논조차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 이번 재판에서 이야기를 꺼내서 부정선거를 의논하게 만들자라는 트럼프의 전략입니다. 자신이 불리한 수도 긍정적으로 바꾸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은 감탄만 나올 뿐입니다.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국제사회가 점점 시끄러워져 가는 것 같습니다. 게임스탑 사태나 미얀마 군사 쿠데타에 대한 사건들을 보면 말이죠. 이런 혼란스러운 국제사회와 다르게 여러분들의 삶은 평안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맛쪽이었습니다.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두 행복하세요.